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어떻게 연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꿀맛 같던 연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채굴 난이도에 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BTC.com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11.8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2주 뒤 11.15% 오른 13.2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공동 설립자 리치 위엔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날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규율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가볍게 적용된다면 단기간 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더 나아가 5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연말쯤 되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0월 특히 SEC 측에서 ETF에 관한 대답을 무조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는 것이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황금기를 맞게 될지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진정한 불마켓을 하루빨리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죠. 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제한을 2배 늘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인데요.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는 13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 제한을 2배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성장에 수반해서 거래 제한을 인상한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변경은 9월 30일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CME는 이제 거래 조건의 변경으로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의 자기 인증 프로세스에 근거하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CME는 이제 CFTC에 지정된 선물 계약 시장 라이선스 발급자이기 때문에 CFTC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계약 변경이나 새로운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변경에서는 한 투자의 1투자의 계좌의 월간 거래 한도가 1000로트에서 2000로트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CM에서는 1로트가 5BTC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10,000BTC, 네, 하나로 치면은 1236억 원까지 포지션 제한이 오른다고 언급을 하면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시장 버퍼와 같은 것으로 이제 그 기본 시장의 리스크가 낮을 때는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인 가격을 살펴봤을 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면서 1220만원대, 이더리움은 3% 상승을 하면서 21만 1000원대, XRP 같은 경우는 2.91% 상승하면서 30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는 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정말 소폭 하락한 거죠. 어제는 70%, 오늘은 69.8%,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립토 트레이더 텍스의 CEO가 미 국세청 암호화폐 납세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국세청 IRS가 최근 약 1개월 동안 세금 환급서에 디지털 자산 내역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 암호화폐 보유자와 트레이더에게 약 1만 통의 경고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암호화폐 전문 세금 청산 소프트웨어 업체인 크립토 트레이더
텍스,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제 많은 고객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 국세청은 일반 결제를 정산하는 1099-K를 납세의 기준으로 잡았는데 해당 양식은 실제 납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용자의 자산 손익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제3자 네트워크상의 총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이러한 공개 서한을 받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고 세금 납부 시 정확한 손익을 기입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가 신흥시장이죠. 신흥시장이어서 납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납세 규제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납세에 관해서 수정하고 마련하는 중인데요. 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장될 건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류 시장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규제 없는 암호화폐 테러와의 전쟁 다음 타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시걸 만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 차관이 제19차 대테러 국제회의에서 대부분의 테러 조직은 여전히 현금 등 전통적인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 역시 찾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암호화폐는 가치 전달 분야의 발전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불법 금융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제도화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 정부와 협력해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네트워크와 핀테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단언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한편 이제 만텔거 같은 경우는 최근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자금 세탁 방지 문제입니다. 네, 자금 세탁 방지의 경우 법정 화폐와 비교를 했을 때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되는 비율이 현저히 작다라는 자료를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암호화폐 하면 익명성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잡아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암호화폐의 일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문제의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추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테러 단체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대표 무장 단체이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 올해 이 단체의 군사 지부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모금하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실제적인 케이스 때문에 더욱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 재무부 차관이 이제 스위스 기반을 둔 페북 리브라도 미국 규제에 따라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시걸 맨델커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네, 재무부 차관인데, 네, 이게 바뀌었네요. 미국 재무부 차관인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순조롭게 이제 시작하려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브라든 이들 기업에 전하는 정부 메시지는 동일하다며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는 처음부터 설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언급을 했네요. 네, 맨델커 차관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함해 어떠한 프로젝트든지 미국에서 일부라도 운영이 된다면 미국 규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산업이 근본적인 기술 개발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나 다른 범죄자가 돈을 숨기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페이스북 주기가 다시 시작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브라에 대한 규제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G7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자국 내에서 리브라 꿈도 꾸지 말라고 단언을 한 상태이죠. 그리고 G7의 국가인 독일도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은 자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브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참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G7의 나머지 국가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리브라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지속적으로 로비스트도 영입을 하고 있고 국가 정부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브라에 관한 소식은 내년까지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오늘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에 관한 첫 번째 소식으로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네, 엑스래피드 거래 급증의 영향이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의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멕시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소에서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페소 기반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달 말 리플 기관 시장 책임자인 브리엔 메디건이 데일리오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멕시코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25% 증가했다며 해당 기간은 머니그램의 페소화 결제에 XRP를 도입한 시기와 일치한다. 실제 유즈 케이스가 이제 거래를 촉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머니그램은 이제 지난 6월 리플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 8월 초부터는 XRP 기반 국제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를 도입을 했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머니그램이 엑스래피드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뻥튀기가 됐죠. XRP의 경우는 참 답답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리앙호 XRP인데 언제쯤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의 CEO 빵형도 말을 했죠. 네,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플 XRP 레저가 5천만 원장 10억 거래를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리플 XRP는 최근 퍼드에도 불구하고, 즉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거겠죠. 네, 국경을 초월한 결제 플랫폼 리플을 뒷받침하는 XRP 레저는 리플의 주요 이정표를 나타내는 5천만 번째의 원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회사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닉 부갈리스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XRP 레저는 성공적으로 5천만 원장을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이 과정에서 1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유투데이가 이제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리플의 CEO 빵형은 XRP 거래 속도를 강조를 했고 이것은 결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확장 가능하며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엑스스프링에 관한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ATM 기업에 150만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리플사의 투자 부분 엑스스프링은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코인미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출자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출자액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인데 코인미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암호화폐 ATM에 국제 보급에 필요한 추가 라이선스 취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엑스스프링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XRP나 XRP 레저를 사용하는 벤처 회사의 투자, 창업, 취득,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죠.
네, 코인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초의 ATM을 만든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올해 1월에는 코인스타와 협력을 하여서 식료품점이나 소매점 등 세계에서 약 2만 대가 설치된 동전 교환기에서도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네, 엑스스프링 같은 경우는 코인미가 그들의 사명과 일치한 암호화폐의 일반 보급을 촉진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출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코인미가 제공하는 ATM에서도 XRP 취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ATM의 매력의 한계로 꼽히는 것이 KYC 등의 등록 프로세스에 필요 없이 즉시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편리성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엑스스프링이 많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투자한 곳만 살펴보더라도 게임업체, 대학, 코일 등 생태계 확장을 위해 투자를 끊임없이 하는 중이죠. 네, 코인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ATM 중에서는 탑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규모인데 조만간 암호화폐 ATM기에서 XRP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 리플과 구글과 아멕스,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의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네, 구글은 이제 온라인 광고주에게 잘 알려진 시장인 온라인 검색 엔진 사업에서 경쟁사보다 우월한 가장 눈에 띄는 검색 엔진이죠. 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네, 구글과 리플이 이미 저비용의 초고속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기술 분야에서 확인하는 미확인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구글과 파트너십이 리플의 성장 전망에 제공하는 잠재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실을 관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구글은 전 세계 사용자의 대다수가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최고의 온라인 검색 플랫폼이죠. 네, 두 번째로는 2017년 625억 달러 규모의 세계 송금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2022년까지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구글은 대부분의 송금 고객이 사용하는 검색 우선 옵션으로 리플이 제공하는 XRP를 사용하는 구글 결제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 금융 송금 시스템을 훼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리플이 모바일 기반 구글페이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리플도 파트너 관계를 아예 지금은 맺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네, 구글과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 구글의 G메일을 통해서 XRP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은행의 투자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사실만 해도 굉장한 사실인 것이죠. 네, 과연 암호화폐의 명확한 규제가 성립 시에 리플 XRP는 날개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네, 암호화폐가 인정받았다, 정말 주류시장으로 나왔다는 지표는 ETF 승인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올 10월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ETF 먼저 성공적으로 승인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6년 코드베이스에서 분리된 블록체인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원으로 시스템 차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네,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 하드포크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의 규칙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들의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네, 스타트업 이더리움 클래식 랩이 발표한 바에 따르게 되면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타 모든 부분들을 향상시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디렉터 개발자 야즈크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틀란티스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활성화에 대해 이제 축하한다. 많은 불변성과 함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긴 논쟁 중 하나였고 분사나 아름다움과 분사나 커뮤니티에 대해 많이 배웠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나코인이 이제 전날 대비 89%나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 비트플라이어에선 거래 정지까지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에서 모나코인을 거래할 수 없는 현상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네, 코인포스트가 이제 조사한 상황에서는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에서 모나코인 거래로 이제 클로즈드, 즉 닫혔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18시 30분 시점에서 확인한 상황에서 17시 58분에 거래 이력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갱신되지 않은 것이죠. 네, 17시 58분 시점에 모나코인 가격은 160엔, 170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격의 폭등이 급속도였기 때문에 거래 사용자가 쇄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후 19시 20분 시점에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모나코인의 이제 가격이 폭등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한때 100엔을 눈앞에까지 하락했던 모나코인이 14일 일본 시간 낮 시간 급반등을 기록을 했고 이제 200엔까지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켰다고 하네요. 네, 정말 XRP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크립토키티의 제작사가 새로운 블록체인 건설을 위해 1,10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포스트지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키티스의 제작사인 데퍼랩스는 안드레센 호로위츠 그리고 디지털 통화그룹 워너뮤직 그룹 등 투자자들로부터 1,1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의 투자자들은 데퍼랩스의 지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SEC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들의 지분을 플로우의 고유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네, 데퍼랩스에 따르게 되면 플로우는 차세대 게임, 앱,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자 친화적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데버랩스는 게임 개발 업체인 워너뮤직과 유비소프트와의 제휴를 통해서 플로우 활용 사례도 탐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워너뮤직의 제프 브로니코프스키 수석 부사장에 따르게 되면 이 거대 음악 회사는 카디비와 이제 브루노 마스를 포함한 재능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미국 유명 화가인 링컨 타운티가 이제 490BTC 가격에 그림 19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구매자는 싱가포르 투자자로 알려졌는데 해당 거래 당시 1BTC는 약 11,000달러로 거래 규모는 약 539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링컨 타운리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 이는 매우 재밌는 거래라며 암호화폐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밝혔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링컨 타운리는 2017년에도 그림 판매로 40BTC를 벌어들인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그림이길래 19점에 490BTC나 하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 산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퀘어 크립토가 오픈소스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BTC 페이 서버를 지원하기 위해서 BTC 페이 파운데이션에 1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스퀘어 크립토 같은 경우는 BTC 페이는 비트코인의 보안, 확장성,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경험 등을 향상시키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부연 설명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 플랫폼인 코인하우스가 자사의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피싱 공격으로 해커에게 노출됐다 밝혀졌습니다. 네, 코인하우스 측은 해킹 피해 이후 즉시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해서 작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플랫폼이 온라인 모드로 전환될 때 모든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09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309원인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더 한 모습이고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도 8.4% 상승한 모습입니다. 리플 XRP 참 남들이 오를 때 조금 덜 오르고 떨어질 때 앞장서서 떨어지는 모습이 XRP 투자자분들에게 인내심 테스트를 너무나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와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그 호재들을 이렇게 뻥뻥 뚫으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